안녕하세요. 세무사 시험의 기술적 분석입니다. 시험이 18일 정도 남았는데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국세징수법과 조세범 처벌법을 2024년 1차 시험에 공부를 할지 말지 고민을 했습니다. 친구와 통화 후에 시험 통계자료를 본 뒤로 이 고민을 끝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국세징수법과 조세범 처벌법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친구 중에서 2년 전쯤에 세무사 시험을 합격한 친구가 있는데요. 가끔씩 통화에서 적절한 피드백을 주고받는 사이입니다. 그러다가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 조세범 처벌법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요. 국세기본법은 세법학에서 2차 과목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기 때문에 1차 시험 대비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대비가 된 상태입니다. 반면에 국세징수법과 조세범 처벌법은 다른 과목에 치이다 보니 차일피일 미루게 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18일 남은 상황인데 아직 펴보지도 못한 상황입니다. 그러다가 합격한 친구와 오랜만에 연락이 돼서 국세징수법이랑 조세처벌법을 공부했냐고 물어보니 처음엔 잘 모를 때에는 공부를 했는데 삼수생 때는 안 했다고 합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초시생이랑 유예생 때에는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가 자신이 없었고 그러다 보니 주제를 넓게 가져가서 꽈락을 면하려는 전략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삼수생 때에는 세무회계에서 어느 정도 자신이 생겨서 국세기본법과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법만 공부했다고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친구가 어떤 상황에서 시험을 보게 되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먼저 제 시험 목표는 꽈락을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무사 1차 시험 통계 자료를 보면 세법학 꽈락률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친구가 초시생이던 9년에는 꽈락률이 37.5%로 높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20년에는 44.8이, 32생이었던 2021년도에는 51.34로 상승하였습니다. 이는 응시자 수에 비례해서 꽈락률도 점점 높아진 것인데요. 그렇다면 시험의 난이도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나중에 영상으로 분석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만 잠깐 말씀드리자면 꽈락률 기본 3법의 이론 문제에서 다소 생소한 문제가 출제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1차 시험에서 꽈락률을 높게 만드는 단순한 메커니즘은 이론 문제에서 생소한 지문을 많이 출시할수록 꽈락률이 높아진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한 수험생 대부분이 이론 문제에서 빠르게 답을 찍은 다음에 계산 문제에서 선별해서 꼼꼼하게 풀어서 면과락을 노리는 것을 출제위원 분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친구는 삼시생 때에는 기본기가 충분히 잡혀 있었고 세무회계 및 세법학을 공부하면서 이론 문제가 다소 어렵게 출제되더라도 쉽게 답을 찍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순 암기인 국세징수법, 조세법, 처벌법, 국조법을 공부를 하지 않아도 충분하겠다는 자신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친구는 실제로 실제 시험에서 72.5점을 받았다고 합니다. 특히 2023년도에는 꽈락률이 72.1%로 높습니다. 이는 세법 자체의 독립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재정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추론할 수 있습니다. 재정학 꽈락률이 1년 만에 15.53%에서 25%로 급증한 것으로 봤을 때 재정학 난이도가 상승하게 되면서 세법학 개론을 풀 수 있는 시간이 없을 것이라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2023년도에 재정학을 빠르게 풀고 세법 이론 문제를 풀어서 재정학 점수로 커버를 하고 세법에서 면과락 전략을 들고 온 수험생들이 많이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재정학이 생각보다 어려웠고 버벅거리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당황하였고 세법으로 넘어오자 이론 문제도 생각보다 녹록하지 않았으니 두 번 당황했을 수험생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4년 응시자도 늘어났습니다. 2023년 꽈락률 72%라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론 문제에서만큼은 최대한 누락 없이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시험 18일 남은 상황에서 세법의 기본기를 다지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 같고 국세징수법이랑 조세범 처벌법을 공부해서 단순 암기하는 전략으로 면과락을 노릴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세무사 시험의 기술적 분석이었습니다.